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운론? 고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영상이죠. 그렇죠. 네, 들어가기 앞서서 한국국민노무사회에서 저희한테 좀 홍보 좀 해주라 그렇죠. 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게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 영상의 말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참고로 저희가 따로 받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네. 안 띄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 52시간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국민노무사회에서 요청을 온 것도 그것과 관련이 된 거고 그렇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네.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 52시간제를 뭔가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임금 체계나 근로 시간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에 어떤 한 라디오에서 이제 근로시간 다시 유연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네. 근로시간의 다양화다 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유연화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네. 노동부의 어떤 명확한 방향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오늘 그것 관련해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근로자 대표라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로자 대표가 뭐죠? 근로자 대표는 개념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업장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 자체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의 과반수들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네. 뽑은 사람이 근로자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총 네. 5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 연장 근로 제도입니다. 네. 네, 요거는 어떤 제도죠? 우선은 30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고, 네. 한시적인 제도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네.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요건이 있습니다. 도입 요건을 보시면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죠. 연장 네. 근로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네. 그리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시를 해서 네. 서면 합의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뽑아놓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은 도입이 되는 건데, 그 합의로 인해서 그 연장 근로 12시간 한도가 8시간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40 플러스 20, 총 60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을 정도로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올해 말까지죠, 이게.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두 번째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인데요. 네. 요 얘기는 사실 저희가 저희 영상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다뤄드렸죠. 이 탄력적 그쵸.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네네.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주는 연장 근로가 엄청 많을 테고 어떤 주는 연장 근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평균을 해서 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네. 2주 이내,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유형을 나누는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위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에 따라서 나눈 거긴 한데, 네. 그거에 따라서 도입 요건이라든지 효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긴 기간을 평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주분들이 이제 많이 요구하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기간, 그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눈에 띄는 게 역시나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입니다. 다른 요건들은 저희가 여기 네. 화면으로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요건에 의해서 만약에 도입을 하면은 네. 예를 들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기간 중에서 이 사업장에서는 4개월 단위 기간 도입을 했다. 네. 그럼 그 4개월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 가지고
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특정 주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네.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정 주는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네, 세 번째 제도로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별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주별 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할지 뭐 형태적인 부분을 네. 사업주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긴 하지만 요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인데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죠. 네. 그렇죠.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회사에 따라서는 이 시간은 코어로 모든 근로자가 다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1시부터 4시까지는 다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네. 이렇게 정해두는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정말 상관없이 완전 프리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밤 12시 출근해도 되는. 네, 뭐 네. 그런 그때는 뭐 사업장 뭐 가동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평균 했었을 때 그 근로 시간만 채우면 된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정한 뭐 예를 들면 뭐 신상품이나 뭐 신기술 연구개발 뭐 네. 이런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3개월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이내 단위 기간, 네. 4주, 3주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그 단위 기간을 정하고 역시나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요하고 있긴 하죠. 뭐 다른 네. 요건도 있지만은 네. 이런 요건을 통해서 단위 기간을 정하고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역시 효과는 탄력적 근로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64시간을 넘지 않는 연장 근로 포함이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 취지는 네. 근로자가 이 시간 선택권을 가지다 보니까 네. 특별히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그쵸. 게 사업장별로 이제 코어 근무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번째 제도로는 사업장 밖의 간주근로 시간 제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밖이라고 했어요. 네. 사업장 밖에서 일하거나 출장을 많이 다니시거나 아예 근무 장소가 바뀌시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조금 어려운 경우, 네. 유동적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 경우잖아요, 주로. 네. 네. 근데 이 간주근로시간 제도는 그러면은 도입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도입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간주근로시간제는 뭐 크게 뭐 도입 방식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사업주가 근로자와 1대1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자 대표 또 나오죠.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몇 시간을 일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네. 도입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와 도입을 한 경우에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 수행이 필요한 시간이 만약에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그 초과되는 시간까지도 근무하는 것을 간주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정을 좀 밝히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제 소정 근로 시간으로 간주를 해버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조금 명확화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소정 근로 시간을 볼 거냐 아니면 통상 그것보다 더 필요한 시간으로 볼 거냐 이런 논란을 종식시켜 버리고 그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시간 그대로 그냥 이견 없이 간주해 버리는 네.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이렇게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제 간주근로제도를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도 있고요. 네.
마지막 5번째로는 재량 근로 시간 제도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량 근로 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네. 그 대상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재량 근로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5가지 제도에 대해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제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네. 제도가 굉장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저희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어렵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제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컨설팅을 이제 노무사 회에서 해준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노무사 회에서 이 컨설팅을 진행할 노무사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네. 네, 저희는 참고를 안 하긴 합니다. 저희는 안 하고 네,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하긴 하는데 네. 이거를 신청한 이제 다양한 노무사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회사에서 우리 이거 컨설팅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노무사를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네. 매칭을 해주고 노무사가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조사하고 마치면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단은 그 비용이 무료죠. 네, 기업한테는 무료입니다. 대신에 이제 노동부가 이제 지원을 좀 해주죠. 노동부가 이렇게 사업을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무료라는 점. 그렇죠. 생각보다 이 근로시간 제도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돈이 비싸요. 네, 네. 싸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노동부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희 댓글 달아도 네, 저희는 안 해드려요. 네, 공인노무사회가 잘 되고, 네, 기업들이 잘 되고, 네, 근로자들이 네, 잘 사는 네, 그런 이게 다 가능한가요? 뭐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다 좋은 그런 방향성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